아, 아. 네, 지금 정확히 4시고요. 네, 지금 이제 강의를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다 강의 들으실 준비 되셨죠? 네. 이제 오늘의 마지막 강의고요. 저는 타이젠 프로젝트 시작하기 부분의 강의를 맡은 이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타이젠 프로젝트 시작하기 이제 강의 같이 진행해 볼 건데요. 오늘 마지막 강의예요.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이것만 끝나면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즐거운 토요일 저녁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좀만 힘내서 강의 듣고 네, 활기차게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강의는요, 그 크래프트룸의 강의 내용이 올라와 있어요. 아마 공지 먼저 받으셨을 것 같은데, 크래프트룸에 접속을 먼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craftroom.tizen.org로 들어가시면 크래프트룸 접속하실 수 있거든요. 네, 다들 크래프트룸 접속해주세요. 크래프트룸 다들 접속하셨나요? 네. 거기서 갤러리 위에 갤러리 탭 있죠?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갤러리 탭 있는데요. 거기 눌러 보시면요. 이제 여기 쭉 강의들이 나오는데 예, 제일 처음에 킥오퍼 타이젠 프로젝트라는 게시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의 강의가 등록된 것이거든요. 네, 요거 눌러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들 들어가셨죠?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앉아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목차 한번 보실게요. 목차는 오른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목차 한번 보시면요. 가장 먼저 타이젠 프로젝트 생성하는 방법, 이번에는 아까는 이제 새로 뉴로 생성하는 방법을 배우셨다면 이번에 임포트 해서 생성하는 방법 배우실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생성된 프로젝트의 구조 및 특성 같이 한번 보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타이젠 앱의 라이프 사이클을 같이 한번 살펴볼 거예요. 실습도 같이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이 이코어 타이머인데요. 이 타이머만 살짝 이렇게 중요하게 빼놓은 이유는 이 타이머 API를 정말 많이 쓰실 거예요. 다음 주 토요일에 센서류들을 라즈베리파이에 연결해서 이제 센서 값을 받는 그런 센서 값을 읽어드리는 그런 실습을 진행하실 텐데 그때도 사용하게 되실 거고, 이제 해커톤 때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앱을 만드실 거잖아요. 그때 이제 센서 값들 이렇게 읽어오게 어떤 시간 간격별로 이렇게 센서 값을 읽어오게 하시려면 꼭 이 API를 사용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하고 강의 마무리 질 거고요. 그럼 맨 처음 부분 타이젠 프로젝트 생성하기부터 같이 한번 실습 네, 해볼게요. 먼저 타이젠 프로젝트 생성입니다. 이 화면을 크게 띄우진 않을게요. 여러분이 같이 웹페이지 보시면서 하시면 되니까 이 화면을 확대하진 않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까 이제 강석현 연구원님께서 해주신 부분은 템플릿 또는 샘플 타입의 새로운 타이젠 프로젝트를 만들어 봤어요. 근데 이번에는 기존에 존재하는 타이젠 프로젝트를 타이젠 스튜디오에 이식해서 빌드 실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방법은 바로 임포트 하는 거고요. 네, 그럼 임포트 같이 해볼 텐데, 여기에 프로젝트를 준비하라고 돼 있어요. 깃에서 클론 받은 프로젝트를 준비하라고 돼 있어요. 네, 저희는 이제 시간 관계상, 네, 요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은 rcc.zip 요 파일을 저희가 사용할 겁니다. 근데 깃이란 거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앱을 개발하실 때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마 Git을 사용해 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Git은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소스 코드가 저장되어 있는 저장소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올린 소스 코드를 내가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만든 소스 코드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새로운 맨 바닥에서 어떤 앱을 짜실 수도 있지만 어떤 코드를 기반으로 이미 만들어진 코드를 기반으로 이제 앱을 짜시고 싶을 때는 꼭 이제 Git에서 이제 다운로드를 받아서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아서 네, 이렇게 앱을 만드시면 됩니다. Git에서 프로젝트를 클론 받는 방법은 요 설명을 참조하면 되는데요. 오늘은 Git을 직접 사용하지는 않으실 건데 이제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 같은 경우에 사용하게 되실 수도 있어서 간단히 사용 방법만 좀 소개해 드리고 가겠습니다. 요거 누르시면요. 네, 링크 들어가고 여기도 있어요. 여기 어펜딕스로 이거 왜 안 돼? 네, 어펜딕스에 여기에 누르셔도 바로 요 페이지랑 동일합니다. 여기 들어가 볼게요. Git에서 프로젝트를 가져오는 방법인데요. 타이젠 Git 레파지토리는 이제 따로 이렇게 존재해요. 타이젠 Git 레파지토리가 있고, 이제 실습에서 사용할 타이젠 프로젝트의 이 주소는 apps native rcc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아까 링크로 받은 rcc.g 파일이고요. 이제 타이젠 Git에서 이 rcc 프로젝트를 받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Gitbash 설치되어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아마 사전에 Gitbash 설치하셨을 걸로 아는데 네, Gitbash 안 받으신 분들은 여기 링크 걸어놨으니까 여기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는 제가 그냥 아주 간단하게 Git에 대해서 클론할 수 있는 방법만 소개해 드릴 거라서 이제 Git에 대해 좀 자세히 알고 싶다 하시는 분은 요 링크 타고 가셔서 Git에 대해 자세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Git은 이제 어떤 앱을 짜거나 소스 코드를 만들 때 있어서 꼭 필요한 저장소이기 때문에 네,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Git 레파지토리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고요. 한번 같이 볼까요? 요 오른쪽 상단에 보면 서치 하는 데가 있어요. 여기서 RCC라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저희가 실습할 때 사용하는 RCC 프로젝트가 나오게 됩니다. 누르면 이렇게 나오고요. 어딨니? 네. 그래서 git 클론을 하는 방법은 네, git 클론 명령어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 레파지토리 주소는 사이트 아래 하단에 있어요. 이렇게 밑에 내려가시면 이 주소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 하단에서 주소를 참조하셔서 git 클론 명령어를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쓰셔서 로컬에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다 git bash에서 이루어져야 해요. git bash에서 git 클론을 실행한 모습을 이렇게 스크린샷을 떠났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 Git에는 브랜치라는 게 있어요. 브랜치에 대한 설명도 간단히 해놨는데요. 브랜치는 그냥 간단히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어떤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마스터라는 그 기본이 되는 버전이 있어요. 그 버전에서 내가 뭔가 조금 다른 일을 하고 싶다 할 때는 이제 마스터에서 파생돼서 독립적인 이제 작업 영역을 만드는 거죠. 그걸 브랜치라고 하고요. 이제 브랜치를 생성하여 사용하면 이제 동일한 소스 코드를 기반으로 이제 동시에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 RCC에도 다양한 브랜치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오늘 이용하는 브랜치는 요 타이젠 IoT 브랜치입니다. 오늘 실습을 위해 만들어 놓은 브랜치고요. 이 브랜치의 소스 코드를 제가 이제 RCC 집으로 해서 아까 링크로 올려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마스터에서 브랜치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git checkout
브랜치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브랜치 전환하실 수도 있고, 네, git branch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전체 git branch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집에서 이제 git에 대한 그 자료는 워낙 많이 나와 있어서요. 구글링만 조금만 하셔도 많이 볼 수 있으셔서 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진 않았고, 이제 타이젠 git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조금 더 자세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시 임포트하는 타이젠 프로젝트 생성하는 부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이 zip 파일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압축도 같이 풀어주세요. 압축 푸셨으면 이제 타이젠 스튜디오를 열어봅니다. 타이젠 스튜디오에서 파일 누르시고 아까는 뉴로에서 만들었죠. 이번엔 뉴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임포트를 눌러봅니다. 임포트 누르면 이런 화면 뜰 거예요. 그래서 타이젠에서 타이젠 프로젝트를 선택을 해주세요. 타이젠 프로젝트 선택하셨으면 루트 디렉토리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브라우저를 눌러서 이제 지금 저희가 준비했던 프로젝트의 경로를 넣어줍니다. 우리는 압축을 풀었기 때문에 루트 디렉토리를 선택했던 거고요. RCC zip을 그대로 경로에 넣을 수도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아카이브 파일을 선택을 할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제 압축 풀어서 사용할 거기 때문에 루트 디렉토리를 네, 선택해 주고요. RCC 아까 압축 푼 그 RCC 경로를 이 로케이션에 넣어 주세요. 이 부분이 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럼 저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저도 다운을 받고 요게 압축을 풀어볼게요. C에 여기에 하나 폴더를 만들어서 타이젠 네, 여기에 압축을 풀었고요. 자, 헷갈리시는 분들은 한번 보세요. 그래서 루트 디렉토리 선택하고 제가 PC에 C에 타이젠 IoT에다 넣었는데 이 RCC 여기까지만 선택해서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로케이션이 들어갔죠. 여기에 넥스트 눌러주시면 이렇게 뜨게 되는데요. 이 프로파일과 버전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IoT 헤드리스랑 5.0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용어는 설명드릴 건데 먼저 간단히 한번 설명드리면 IoT 헤디드는 UI가 있는 화면이 있는 IoT 프로파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뭐 화면이 있는 그 앱 있죠? 뭐 모바일 앱이라던가 그렇게 화면이 있는 UI가 있는 IoT 프로파일을 IoT 헤디드 프로파일이라고 부릅니다. IoT 헤드리스는 반대예요. UI가 없는 화면이 없는 IoT 프로파일을 IoT 헤드리스라고 부릅니다. 저희가 그 준비한 RCC 앱
지금 실습할 앱은 화면이 없는 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IoT 헤드리스로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버전은 최신인 5.0 버전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Finish 눌러줍니다. 이게 이런 그 에러가 날 수 있는데 이거는 무시해 주시면 되고요. 네. 그럼 이렇게 화면에 임포트가 된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포트 모두 되셨나요? 안 되신 분 있으시면 손 들어주세요. 네, 다 되신 것 같네요. 그러면 요 RCC 지금 임포트한 요 프로젝트가 제대로 돼 있는 프로젝트인지 문제가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빌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 선택하시고요. 우클릭하시면 빌드, 아까 다 해보셔서 잘 아실 거예요. 빌드 눌러주시면 빌드가 됩니다. 콘솔 창에 지금 빌드가 되는 게 보일 텐데 이렇게 빌드 피니시드, 아무런 failed 메시지나 에러 메시지 없이 빌드 피니시드가 보이면은 정상적으로 빌드가 된 거예요. 근데 뭔가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예시 화면을 보여놨는데 뭐 에러가 나온다든가 failed 메시지가 있으면 이건 빌드가 제대로 안 된 겁니다. 얘는 정상적으로 지금 빌드가 됐죠. 이렇게 에러나 failed 메시지가 있을 때는 이 콘솔 창 말고 이 프로블럼 창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빌드 다 제대로 되셨죠? 네, 안 되신 분 있으면 손 들어주시고요. 이렇게 여기까지 지금 임포트해서 타이젠 프로젝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저희가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타이젠 프로젝트를 이렇게 이식해서 사용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다음은 지금 저희가 임포트한 프로젝트 있잖아요. 그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타이젠 프로젝트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구조 그리고 특성을 정의하는 타이젠 매니페스트 XML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한번 이렇게 열어보시면은 네, 디렉토리가 쭉 있죠. 이 디렉토리 구조는 간단해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먼저 include 폴더, include 이 디렉토리는 함수가 선언된 헤더 파일들이 들어가는 곳이고요. 소스는 당연히 이제 함수가 정의된 C 파일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RES, 리소스 폴더 같은 경우에는요, 리소스, 즉, 리소스 파일들이 위치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리소스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고, 리소스 파일이라 함은 뭐 이미지 파일이나 mp3 파일 같은 음악 파일, 이런 것들을 지칭합니다. 네,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게 당연하고요. 만약에 이렇게 리소스 파일이 뭐 앱을 만드실 때 필요하시다면 요 RES에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간단히 이제 구조 알아봤고 타이젠 매니페스트 XML을 같이 볼게요. 타이젠 매니페스트 XML은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프로젝트 특성을 정의를 하거든요. 같이 한번 보실게요. 요거 다 닫고 자, 맨 밑에 타이젠 매니페스트 XML 있어요. 요거 열어보시면요. 이렇게 위에 탭이 뭐 오버뷰, 피처스, 프리빌리지스 이런 탭이 보일 거예요. 요거 하나하나 같이 보면서 좀 설명드릴게요. 먼저 오버뷰입니다. 오버뷰는 프로젝트의 제너럴한 정보를 보여주는 곳이에요. 각각의 속성들이 있죠. 속성들은 개별적으로 변경 가능한데요. 네, 변경 시 유의할 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만 좀 조심해서 수정을 하시면 돼요. 수정을 하시고 싶다면 네, 주의해서 수정을 하시면 되는데 먼저
이 어플리케이션 아이디와 패키지 아이디입니다. 요거는 일단은 개별적으로 변경은 가능한데요. 먼저 이 어플리케이션 아이디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패키지가 뭐냐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패키지는, 그러니까 좀 그걸 이제 정의를 해드리면 패키지가 있고요. 패키지는 앱을 여러 개를 포함할 수 있어요. 패키지 안에 여러 개의 앱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앱은 각각 어플리케이션 아이디를 가질 수가 있어요. 즉, 하나의 패키지에 여러 개의 어플리케이션 아이디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근데 이 타이젠 스튜디오에서는 하나의 패키지에 하나의 앱이 있는 경우, 지금 이 RCC 프로젝트 같이 하나의 패키지에 하나의 앱만 있는 경우에는 이 둘의 이름을 동일하게 맞춰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빌드 에러가 납니다. 뭐 멀티 패키징, 그러니까 여러 개 앱을 멀티 패키징해서 하나의 패키지로 만들거나 하실 경우에는 패키지 이름과 앱 아이디가 그러니까 동일하지 않아도 상관없는데 지금 같이 이렇게 하나의 패키지에 하나의 앱 아이디가 들어가는 경우에 타이젠 스튜디오에서는 꼭 이름을 동일하게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또 유의해야 될 점이 이 API 버전이에요. 제가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이 웹페이지랑 타이젠 스튜디오랑 왔다 갔다 설명을 드리는데요. 네. 이제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안 헷갈리시게 잘 봐주세요. 네. API 버전도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변경을 신중해야 됩니다. 왜냐면 앱 소스 코드에서 사용하는 API들이 있을 텐데요. 요게 이제 타이젠 매니페스트에서 정의한 API 버전이랑 맞지가 않을 경우에는 API 호출에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타이젠 매니페스트 XML, 지금 여기서 보이는 XML은 제가 뭐 예를 들어 4.0으로 정의를 했어요. 근데 내가 사용할 API는 5.0에서부터만 쓸 수 있는 API예요. 그러면 당연히 API가 호출이 안 되겠죠. 네, 그 부분만 신경을 좀 쓰셔서 하시면 됩니다. 다음 탭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탭은 피처고요. 피처는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 기능을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선언된 기능은 이제 타이젠 마켓에 올릴 때 어느 카테고리에 속하게 될지를 정하는 그런 역할이에요. 요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건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설명할게요. 요 다음 탭은 프리빌리지거든요. 프리빌리지는 좀 중요해요. 프리빌리지는 여러분이 앱 만드실 때 꼭 중요한 부분이라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프리빌리지의 정의는요. 앱 실행 시에 API 호출을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특정 API를 사용할 때 어떤 프리빌리지가 사용이 된다고 한다면 그 프리빌리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프리빌리지를 추가해줘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좀 이렇게 헷갈리실 거기 때문에 제가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제가 알람 겟 노티피케이션이라는 API를 사용하고자 해요. 요게 지금 알람 겟 API의 설명인데 요 화면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디벨로퍼 사이트에는 디벨로퍼 타이젠 ORG에는 요 API 레퍼런스에 다들 아시겠지만 API 레퍼런스에 API 레퍼런스에 이렇게 API 설명들이 쭉 있어요. 알람 겟 노티피케이션이라는 API를 사용하겠다 했을 때 이렇게 프리빌리지가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API가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꼭 이렇게 얘 같은 경우에는 프리빌리지가 없죠. 근데 어떤 API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프리빌리지를 꼭 추가해줘야 되는 애들이 있어요. 이 API가 그중 하나고요. 프리빌리지 레벨은 퍼블릭이에요. 그리고 프리빌리지는 타이젠 ORG 프리빌리지 알람 겟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를 어떻게 추가해 주느냐? 프리빌리지에서 이미 이제 이 앱에는 여러 개 프리빌리지가 추가가 되어 있긴 한데요. 플러스 버튼 누르시고요. 퍼블릭 레벨이기 때문에 퍼블릭 레벨의 프리빌리지이기 때문에 인터널에서 검색을 합니다. 알람이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프리빌리지가 알람 겟, 알람 셋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프리빌리지는 알람 겟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해주고 OK 누르면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한 가지 이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제 지금 저희가 추가한 프리빌리지가 퍼블릭 레벨이었어요. 근데 퍼블릭 플랫폼 레벨이라는 또 그 프리빌리지가 있거든요. 퍼블릭 플랫폼 레벨의 프리빌리지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지금 추가하셨듯이 인터널에서 추가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외에는 커스텀 프리빌리지에 직접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커스텀 프리빌리지는 이 부분이었어요. 이걸로 이제 퍼블릭 그리고 플랫폼 레벨이 아닌 애들은 이걸로 직접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직접 내가 이렇게 쓰셔서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페리퍼럴 IO API가 있어요. 페리퍼럴 IO API. 이거 이제 IoT 앱 짜시려면 이거 주구장창 쓰셔야 될 텐데 요 API 같은 경우에는요. 요런 프리빌리지를 사용을 해요. 근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런 프리빌리지를 사용을 하고 플랫폼 레벨이 프리빌리지 레벨이 플랫폼이에요. 근데 그러면 인터널에서 검색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얘는 하드웨어에 접근해야 되는 그런 API거든요. 그래서 API 특성상 커스텀 프리빌리지에 직접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네, 페리퍼럴 API는 여기 링크 걸어놨고요. 네, 이 부분만 주의하셔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은 로케이션입니다. 로케이션도 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서 언어에 관련된 설정을 할 수 있다. 이 정도 알고 가시고, 네,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어드밴스드입니다. 어드밴스드에서는 다양한 어드밴스드 기능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부분만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뭐 메타데이터 같은 게 있어요. 사용자가 정의한 키밸류를 추가할 수 있고 이 키밸류상은 앱 인포 API를 통해 가져와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요거 데이터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뭐 데이터 공유가 가능하다고 해요. 중요한 건 이 3번 miscellaneous 옵션인데요. 이 앱의 동작을 결정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볼게요. 어드밴스드의 요 세 번째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왜냐? 앱의 동작을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세 개의 속성의 동작을 정의할 수 있어요. 매니지 태스크, 오토 리스타트, 그리고 온부트. 매니지 태스크는 태스크 매니저 앱에서 해당 앱을 보여줄지 말지 여부를 설정하는 건데요. 태스크 매니저 앱은 여러분 그 안드로이드 앱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요 메뉴 버튼 누르면 내가 지금 실행했던 앱들 쭉 나오고 앱 이렇게 그러니까 종료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실행했던 앱들 쭉 나오는 뭐 이런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요. 이런 걸 태스크 매니저라고 하고요. 여기서 해당 앱을 보여줄지 말지 설정하는 건데 사실 저희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IoT 헤드리스 즉 화면이 없는 앱을 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네, 뭐 false로 해주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IoT 헤디드 즉 화면이 있는 앱을 사용하시면 이 부분이 뭐 고려가 돼야겠죠. 그리고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 두 개의 속성이에요. 오토 리스타트랑 온부트. 오토 리스타트를 true로 설정을 하면요. 앱이 비정상적으로 종료됐을 시에 이제 자동으로 오토매티컬리하게 재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온부트는 true로 설정했을 때 부팅 시점, 앱이 켜졌을 때 또는 패키지 설치 및 업데이트 된 후에 앱이 또 자동으로 시작이 돼요. 두 속성의 조합에 의해서 동작이 바뀌거든요. 이 두 속성에 의한 조합은 이렇게 됩니다. 두 속성의 조합에 의해 동작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어디 있지?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동작에 맞게 뭐 오토 리스타트를 뭐 true로 하고 온부트를 false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해당 강의에서는 오토 리스타트, 온부트 둘 다 false로 설정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둘 다 false로 설정을 하면 맨 위에 보시면 내가 진짜로 실행하지 않으면 네, 실행이 안 돼요.
지금 실습에서는 내가 실행을 해야지만 이 앱이 실행이 되게끔 해서 실습을 할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실제 해커톤, 여러분들은 이제 해커톤을 진행하실 거기 때문에 해커톤에서는 둘 다 트루트루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문제가 생겼을 때도 자동으로 재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야 이제 문제가 어디서 발생했는지 알아내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해커톤에서는 꼭 트루트루로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해주시고 오늘은 false-false로 설정을 해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다른 거는 뭐 액컨트롤도 있고 백그라운드 카테고리도 있고 트러스트 앙커라는 것도 있는데 네, 이 부분은 뭐 이런 게 있다. 네, 여기 이제 설명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앱의 특성을 저희가 UI를 통해서 정의를 했어요. 소스 코드로도 볼 수 있어요. 맨 끝에 이렇게 소스 누르시면 이렇게 소스 코드로 내가 정의한 부분들을 XML 코드로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직접 설정하셔도 똑같아요. 만약에 내가 태스크 매니저를 false로 뒀는데요. 여기서 뭐 true로 설정하고 싶다. 이렇게 직접 코드로 설정하셔도 됩니다. 근데 UI를 보고 하시는 게 더 편하겠죠. 네, 여기까지 이제 타이젠 프로젝트의 구조 및 특성을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기본적인 타이젠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가지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잘 이해가 되셨으면은요. 이제 이 타이젠 프로젝트를 직접 여러분들이 받으실 라즈베리 파이에 올리면 이제 타이젠 앱이 될 텐데 이 앱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앱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라이프 사이클을 통해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약간 배경 지식처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타이젠 어플리케이션 두 가지 모델이 있어요. UI 어플리케이션 있고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은 적어놨는데요. 여기 UI 어플리케이션은 그래피컬 유저 인터페이스를 가지는 앱이에요. 즉 디스플레이가 있는 화면이 있는 그런 앱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타이젠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익히 아시는 어플리케이션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UI 어플리케이션이랑 반대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가 없는, 즉 디스플레이가 없이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는 앱이에요. 이렇게 터치나 이런 사용자 개입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용자 개입이 필요 없는 작업, 예시로 드러났는데 이렇게 뭐 센서 데이터를 백그라운드로 가져온다. 이런 것에 이제 유용한 앱입니다. 우리 해당 강의에서 실습하는 RCC는 화면이 필요 없는 IoT 헤드리스 앱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의 바탕은 타이젠 어플리케이션 모델 중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들어졌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두 모델은 특성에 따라서 각각 다른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는데요. 우리는 여기서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라이프 사이클만 다룰 거고요. 혹시 이제 UI 어플리케이션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여기 제가 링크를 달아놨으니까 네, 이 링크를 확인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이제 코드를 볼 건데 코드를 보기 전에 이제 좀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RCC라는 저희가 지금 저희가 실습한 앱이 이름이 RCC잖아요. 이게 RCC가 약자예요. 리소스 컨트롤러 커넥티비티. 그러니까 리소스 컨트롤 커넥트. 이거의 약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IoT 앱이잖아요. 그래서 IoT 세계에서는 리소스를 잘 컨트롤해서 어딘가에 커넥트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약자로 이제 그러니까 이름을 그렇게 약자로 만든 거예요. RCC가 왜 RCC일까? 왜 실습앱이 RCC일까 궁금하실 것 같아서 네, 설명을 드린 거고요.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스 코드를 한번 보면서 같이 따라해 볼까 해요. 여러분 여기 지금 다운받으신 여기 임포트한 프로젝트에서 소스에 컨트롤러.c 한번 열어보실게요.
이렇게 코드가 있을 거예요. 코드를 보시면서 설명 들으시면 돼요. 저는 이제 요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코드의 맨 밑에 보시면은 메인 있죠. 앱은 무조건 메인에서 시작하죠. 네, 메인이 있습니다. 메인에서도 맨 밑에 보시면 리턴 하기 전에 서비스 앱 메인이 있어요. 다들 확인하셨나요? 서비스 앱 메인이 있어요. 앱은 메인에서 이 서비스 앱 메인을 호출합니다. 서비스 앱 메인의 함수가 불리면 메인 룹이 시작돼요. 그리고 서비스 앱 exit이 호출될 때까지 메인 룹이 계속 실행이 됩니다. 메인 룹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요거는 아시는 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여기서 라이프 사이클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하고 갈게요. 메인 룹이 뭔지. 네. 메인 룹은 말 그대로 프로그램의 메인이 되는 루프를 메인 룹이라고 하는데요. 루프는 이렇게 계속 뭔가 반복되는 동작을 루프라고 하죠. 타이즌 앱은 이벤트 드리븐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이벤트 드리븐이라 이제 검색해 보시면 바로 나오는데요. 특정 이벤트에 반응해서 동작을 변경하는 방식을 일컫습니다. 그게 이벤트 드리븐인데요. 즉 이벤트 드리븐 방식의 앱은 이벤트가 이제 들어오면은 이벤트를 체크해요. 그리고 처리하는 루틴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이 반복되는 루틴을 메인 룹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벤트 핸들링, 타이밍 핸들링 이런 모든 일 처리를 메인 룹에서 합니다. 그림을 요 사이트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그림이랑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야 더 이해가 되실 테니까. 이렇게 요거 이제 메인 룹 그림이에요. 아이들 루프 그림이긴 한데 이제 메인 룹을 간단히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벤트가 들어오면 이벤트를 체크하고 처리하는 루틴은 대기 그리고 처리를 반복해요. 대기했다가 이벤트를 처리하고 대기했다 이벤트를 처리하고 반복을 합니다. 네, 대기 중인 상태를 아이들 상태라고 해요. 여기 점점점 돼 있는데 있죠? 맨 가운데 있는 거. 이걸 아이들 상태라고 하는데요. 메인 룹은 지금 처리해야 되는 이벤트가 없으면은 가만히 대기하고 있어요. 요 아이들 상태로 대기하고 있어요. 근데 특정 이벤트가 들어오면은 아이들 상태에서 벗어나서 이벤트를 처리를 합니다. 이게 다 이벤트거든요. 여기 타이머, 뭐 잡스, 아이들 엔터러, 뭐 아이들 엑시터 이런 게 다 이벤트인데 아이들 상태에 있다가 뭔가 이벤트가 들어와요. 이벤트 리셉션 그러니까 이벤트를 접수하게 되면은 이벤트를 실행을 해요. 그리고 또 이벤트를 다 실행을 하면 다시 아이들 상태에 돌아와요. 그리고 또 이벤트가 들어오면 이벤트를 처리하고 다시 아이들 상태로 돌아오고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거든요. 요 계속 반복되는 과정을 메인 룹이라고 하는 거예요. 메인 룹에서는 어떤 이벤트를 처리할까? 메인 룹에서 어떤 이벤트를 처리할지는 개발자가 결정을 하거든요. 즉 개발자는 처리하고자 하는 이벤트를 메인 룹에 미리 등록을 해놓습니다. 예시가 있어요. 이거 지금은 아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뒷부분에서 어차피 이 부분들 다 실습하고 다 설명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왜 개발자가 어떤 이벤트를 처리할지 결정을 하느냐. 예시를 한번 보면은 라이프 사이클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라이프 사이클 이벤트 콜백을 서비스 앱 메인에서 등록해서 앱의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 이벤트를 호출해요. 이거 타이머 이벤트 같은 경우도 이거 뒤에서 할 거거든요. 이 코어 타이머 앱으로 타이머 이벤트를 등록하고 타이머 이벤트를 처리해야 되는 시점이 왔을 때 타이머 콜백 함수를 호출합니다. 요거 지금은 이해가 안 되셔도 괜찮습니다. 뒤에서 어차피 할 거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 정도 알고 가시면 돼요. 메인 룹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렸어요. 간단히 드렸는데 요거 이제 조금 뭐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네. 꼭 알아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라이프 사이클 이해하려면 설명 한번 드려봤고 이제 본격적으로 라이프 사이클 그러면 요 서비스 앱의 라이프 사이클은 어떻게 되느냐 볼게요. 여기 아까 코드 보시면은 요 중간쯤에 이벤트 콜백 크리에이트, 터미네이트, 앱 컨트롤 있어요. 다 보이시죠? 네.
요렇게 요 서비스 앱은 이렇게 세 개의 이벤트, 세 개의 라이프 사이클 이벤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콜백이 언제 불리느냐? 요 그림을 보면은 쉽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림 보시면서 설명을 한번 드리면 크리에이트 콜백은 앱이 실행되면 가장 먼저 호출이 돼요. 이렇게 앱이 실행되면 레디였다가 실행이 되면 가장 먼저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원을 할당하거나 또 초기화하거나 할 때 사용이 됩니다. 앱 컨트롤은요, 컨트롤 콜백은 앱이 실행됐을 때 크리에이트 다음에 바로 컨트롤이 불려요. 아니면 또는 다른 앱이 이 앱을 불렀을 때 크리에이트 없이 바로 컨트롤 콜백이 불리기도 합니다. 앱 터미네이트는요, 앱이 종료될 때 불리겠죠. 이름이 딱 봐도 종료될 때 불립니다. 그래서 자원을 해제하거나 뭔가 그런 종료되는 용도로 쓰이게 되죠. 그래서 이 이벤트 콜백은요, 이 코드에서 볼게요. 요거 이 서비스 앱 라이프 사이클 콜백 S라는 구조체. 요거 컨트롤 누르시고 얘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자세히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셔도 되고, 이 이벤트 콜백, 이 세 개의 이벤트 콜백은요, 요 서비스 앱 메인의 요 세 번째 인자를 통해서 메인 룹에 전달이 돼요. 이 서비스 앱 메인이 요 세 개의 이벤트 콜백을 가지고 가서 메인 룹에 등록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메인 룹은 앱의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 등록되는 라이프 사이클 이벤트 콜백을 호출합니다. 즉, 이제 앱이 실행될 때, 방금 말씀드린 앱이 실행될 때 크리에이트 콜백 부르고, 위에서 볼까요? 앱이 실행될 때 크리에이트 콜백 부르고, 이렇게 크리에이트 되면 컨트롤 콜백 부르고, 종료될 때 터미네이트 콜백 부르고, 네, 여기서 이렇게 등록하기 때문이에요. 요까지 이제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소개는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얘기만 들으면 지루하니까 실습을 해볼 겁니다. 라이프 사이클 실습할 거예요. 라이프 사이클이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우리가 순서를 배우긴 배웠는데 어떤 시점에 어떻게 동작한다라고 배우긴 배웠는데 직접 찍어봐야 이해가 확실히 되겠죠. 그래서 네, 라이프 사이클 이벤트 콜백에 로그를 찍어 확인해 볼 겁니다. 이제 로그 찍을 건데, 로그 찍기 전에 로그를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세팅할 거예요. 아까도 로그 찍을 수 있는 환경 세팅하셨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로그 입력하는 거는, 네, 저희가 이렇게, 로그는 원래 아까 디로그 프린트로 로그를 아마 찍으셨던 것 같아요. 그쵸? 디로그 프린트로 로그를 찍으셨는데, 좀 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쉽게 로그를 이제 입력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디파인문을 만들어 놨어요. 디파인문으로 쉽게 로그를 찍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어디 정의되어 있느냐? include에 들어가시면요. 여기 log.h라는 파일이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시면 저희가 이제 로그 이렇게 쉽게 찍으실 수 있도록 디파인문을 통해서 만들어 놨어요. 먼저 여기서 로그 태그부터 보실게요. 로그 태그는 아까도 설명 들으셨던 것 같은데, 네, 로그를 필터링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냥 디로그 유틸만 찍으면 모든 앱의 로그가 다 나오기 때문에 이 로그 태그, RCC, 얘는 지금 RCC, 대문자 RCC거든요. 이 로그 태그를 설정을 해줘야만 이 RCC 앱의 로그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아까 디로그 프린트로 디버그, 인포, 워닝, 에러 이런 거 찍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요거를 쉽게 언더바 D, 언더바 I, 언더바 W, 언더바 E로 쉽게 찍을 수 있게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여기 화면 보시면 예를 들어 디버그 로그를 찍고 싶으면 언더바 D 한 다음에 로그 메시지 찍으시면 되고요. 에러 로그 찍고 싶으시면 언더바 E 하신 다음에 이렇게 에러 로그 사용하시면 됩니다. 전체 디로그 인원 값이 궁금하시면 이제 여기 아까도 들어가 보셨죠? 컨트롤 한 다음에 클릭
하시면 이렇게 전체 인원값 보실 수 있고요. 네, 그러면 네, 쉘도 같이 열어볼까요? 쉘도 아까 아마 다 열어 놓으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다시 열어볼게요. 툴스에 디바이스 매니저 들어가서 알겠네. 네, 여기에 연결이 아마 지금 제가 끊겨 있어가지고 커넥트 다시 했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커넥티드 돼 있으셔서 라즈베리 파이가 이렇게 연결된 상태라고 뜨실 거예요. 이렇게 안 되신 분 있으세요? 안 되신 분 있으시면 다시 SDB 커넥트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에 이렇게 디렉토리들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아무 데서나 우클릭하시고 오픈 쉘 눌러주시면 이렇게 쉘 화면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네, 여기 이미 아까 SDB 루트 온을 해놨기 때문에 루트 권한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 루트 권한이 아니신 분들은 SU 누르셔서 루트 권한으로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요 뒤에 요게 샵이냐 아니면 요 달러 표시냐에 따라서 좀 다르거든요. 요 뒤가 샵이어야 돼요. 샵. 다들 그렇게 설정이 돼 있으실 것 같아요. 아마 아까 SDB 루트온이라는 걸로 루트 권한으로 바꾸셨기 때문에 요 뒤에가 샵으로 보여야 이게 루트 권한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쉘까지 여셨으면은 아까 디로그 util 찍어 보셨는데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좀 키워면 좋겠는데. 짠. 짠. 네. 여기서 아까도 이거 해보셨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디로그 util 찍으면 util 모든 앱에 로고가 나오죠. 이러면 우리 거 보기 힘드니까 우리는 우리 로그 태그를 입력해서 원하는 로그 태그, 내가 보려고 하는 로그 태그를 입력해서 이제 해주면 되고요. 뒤에 n을 써주는 거는 옵션인데요. 저는 이제 버릇처럼 n을 써주는데 이러면 이제 이 다음 줄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종료하는 건 FG 하시고 컨트롤 C 누르시면은 종료가 되고요. 요거 다 설명 적어 놨으니까요. 그 크래프트룸에 네, 설명 보시면 됩니다. 일단 로그를 찍을 준비를 이렇게 해놓을게요. 디로그 util rcc 조금 더 크게 할게요. 너무 크다. 네, 디로그 util rcc 찍어놨습니다. 지금 아무 로고도 안 보이는 거는 우리가 지금 이 앱을 실행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설정을 했으면 앱을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우리 소스로 한번 소스 코드 같이 볼까요? 소스 코드 보면은 여기 콜백들 아까 여기서 요 콜백들 있죠? create 앱이 실행될 때 불리는 create 그 다음에 불리는 app control 앱이 종료될 때 불리는 terminate 요 콜백들에다가 로그 한번 적어볼게요. 저는 그냥 여기 이제 언더바 D로 디버그 로고로 찍는 거고요. 제가 미리 이제 이렇게 준비해 놨어요. 저는 그냥 create, terminate, control이라고 써볼게요. 뭐 어떻게 쓰시든 뭐 상관없고 본인이 이제 알아보실 수 있게끔 적으셔서 어떤 순서로 불리는지 아까 우리가 어떤 순서로 불리는지 보긴 했지만 한번 로그로 찍어서 정말 어떤 순서로 불리는지 한번 보려고 해요. 이렇게 로그 찍으셨으면 런칭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하셨죠? run as로 우클릭하셔서 run as로 런칭합니다. 요거 그냥 yes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로그가
이렇게 보일 거예요. 앱이 실행됐기 때문에 create 불렸고 그 다음에 create 다음에 바로 뒤따라서 컨트롤이 불렸습니다. 근데 terminate는 안 불렸죠. 왜냐하면 앱이 종료되는 코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앱이 종료되는 코드가 아무 데도 없기 때문에 컨트롤까지 불렸습니다. terminate 콜백이 불리기 위해서는 그 앱이 종료가 돼야지 terminate 콜백이 불리죠. 앱이 종료가 된 이벤트가 들어와야지 terminate 콜백이 불리는데 앱이 종료되는 부분이 아무 데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terminate가 불리지 않았습니다. terminate를 부르기 위해서는요. 앱 컨트롤까지 하고 앱을 종료시키는 API인 서비스 앱 exit, 서비스 앱을 종료시키는 API 서비스 앱 exit을 불러줄게요. 그러면 앱이 종료가 된다는 이벤트를 받을 거고 그제서야 요 이벤트 terminate 콜백이 이제 불려서 요 terminate를 찍을 거예요.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run as 해볼게요. 요거는 그냥 yes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 터미네이트가 찍힌 거는 지금 앱이 다시 실행이 되면서 먼저 앱이 종료되고 이제 다시 실행이 된 거고요. 이렇게 create, control, terminate까지 불렸습니다. 이렇게 앱이 실행될 때 create, 그 다음에 바로 직후에 control, 그리고 앱이 종료될 때 terminate 콜백이 불린다 알고 계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앱을 만드실 때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소스 코드를 짜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알고 계셔야 앱 짜시는데 수월하실 거예요. 네, 여기까지 실습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 중급자 정도의 내용이긴 한데요. 여러분은 앱을 직접 짜셔야 되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서비스 앱 create callback, 그러니까 맨 처음에 앱이 실행되고 나서 직후에 불리는 그 create callback은 아까 메인 룹 설명드렸었는데 메인 룹 진입하기 직전에 불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 코드를 보면은 이 서비스 앱 create 같은 경우에는 리턴을 해요. 리턴 true가 불리고 난 다음에 메인 룹에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그 메인 룹이 진입이 돼야 이제 렌더링이 시작되고 정말 앱이 실행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create가 불리고 나서 리턴이 돼야지만 메인 룹이 실행이 된다. 그 말은 create 콜백에서 너무 많은 일 처리를 해서 리턴 true가 늦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런칭이 늦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빠른 앱 런칭을 위해서는 create 콜백을 간소하게 짜고 부가적인 부분들은 앱 컨트롤, create 콜백 다음에 앱 컨트롤 콜백이 바로 불리잖아요. 그래서 컨트롤 콜백에서 이제 많은 일들을 처리하면 된다. 네, 그 부분이고 이와 관련된 좋은 포스팅이 이렇게 있어서 공유 드리는데요. 요 포스팅은 아까 저희 막 계속 보여드렸었는데 그 블로그 아까 계속 접속하셨던 블로그 있죠? 그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이 저기 이제 저희 튜터 해주신 맨 처음에 이제 이렇게 소개해주신 윤진 연구원님 블로그인데 거기에 굉장히 자세하고 네 아주 좋은 내용을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이거 읽어보시면 아마 앱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깊은 내용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잠시만. 네. 지금 4시 54분이고요. 요거 이제 마지막 타이머 하나 남긴 했는데 잠깐 쉬시고 마지막 요 타이머 부분 길지 않거든요. 요 타이머 부분 하고 강의 마치겠습니다. 일단 한 10분 정도 네, 5시 5분 정도까지 쉬실게요. 네. 그래요?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거 한 띄워드리려고요.
네, 이제 다시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다들 자리에 앉으셨죠? 네. 이제 마지막 부분이고요. 마지막 부분은 네, 짧아요. 그래서 네, 잘 따라오시면 금방 끝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네, 즐거운 토요일 저녁을 보내기 위해서 조금만 더 네, 강의를 좀만 더 잘 봐주시면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정말 마지막 강의인데요. 마지막 설명해 드릴 거는 이코어 타이머예요. 이코어 타이머는, 그러니까 타이머라는 단어는 굉장히 익숙하시죠? 그러니까 보통 앱에서 타이머라고 하면은 어떤 특정 간격으로 뭔가를 호출해 주는 거를 이제 타이머라고 주로 많이 하거든요. 타이젠도 그 타이머가 있어요. 이코어 타이머라고 하는 타이머인데, 네, 이거를 한번 설명을 잘 드려볼게요. 타이젠은 그러니까 이코어 타이머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코어라는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코어에는 타이머, 뭐 아이들러, 아이들 엔터러, 뭐 등등등 여기 적어놓은 등등등 다양한 이벤트 콜백이 존재합니다. 그 이코어 라이브러리가 가지고 있는 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타이머고요. 가장 많이 쓰여요. 타이머는. 네. 이름만 봐도 가장 많이 쓰이겠죠. 가장 익숙하니까. 그리고 이 타이머라는 건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주로 특정 간격으로 특정 함수를 호출할 수 있게끔 해주는 기능을 일컫습니다. 타이젠에서 이 이코어 라이브러리에 있는 이 타이머는 굉장히 간단하게 이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네, 같이 한번 보실게요. 타이머는 아까 그 강의 초반에도 말씀드렸었는데요. 다음 주 토요일에 센서를 연결해서 이제 뭔가 실습을 하실 텐데 그때 주구장창 쓰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잘 기억을 해두시면은 굉장히 다음 주 토요일에 이제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코어 타이머 API는요. 여기 링크 제가 걸어놨는데 API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쭉 있는데 요거를 다 뭐 아실 필요는 없고 저희는 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이코어 타이머 add랑 좀 밑에 이코어 타이머 delete, 이코어 타이머 tel 이 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이코어 타이머 add API부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API는 타이머를 누가 봐도 add, 추가하는 거죠. 타이머를 추가하고 성공하면 리턴으로 타이젠 핸들을, 실패하면 너를 반환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인터벌은 설정하는 시간 간격이에요. 타이머가 언제 한 번에 불릴지 시간 간격을 설정하는 거고요. 요 시간 간격대로 요 뒤에 그러니까 타이머 펑션 콜백이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요거 설정하는 간격으로 요 펑션 콜백이 불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타이머 인터벌은 초 단위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요 끝에 세 번째 인자 데이터, 보이드 포인터 데이터는 요 펑션 콜백의 매개 변수로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기 이제 펑션 콜백이 불릴 때 여기 어떤 데이터를 넣으면 그 펑션 콜백으로 이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펑션 콜백이 이제 호출되면 요 콜백이 호출이 되면 1 또는 0 값을 반환해야 되는데요. 1은 이코어 콜백 리뉴라고 하고요. 0은 이코어 콜백 캔슬이라고 합니다. 여기 타이머에서는요. 이코어 타이머에서는 1 또는 0을 이렇게 불러요. 이 두 개, 그러니까 1이냐, 0이냐, 그러니까 리뉴냐, 캔슬이냐에 따라서 이 펑션 콜백의 동작이 바뀌는데요. 리턴으로 이 펑션 콜백, 이 두 번째 펑션 콜백이 내가 설정한 시간 간격으로 불렸을 때 리턴을 리뉴를 하면 다음 틱에 콜백 함수가 다시 호출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요거를 2초로 설정을 해놨어요. 그럼 2초 뒤에 요 펑션 콜백이 불릴 텐데요. 내가 리턴을 이 펑션 콜백 끝날 때 리턴을 리뉴를 했어요. 그러면 다음 2초 뒤에 요 펑션이 또 불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캔슬을 리턴을 했어요. 캔슬 리턴을 하면은 콜백 함수에서 다시 호출되지가 않습니다. 즉 내가 요 펑션 콜백, 그러니까 2초로 설정을 해놨고 펑션 콜백을 해놨는데 2초 뒤에 펑션 콜백이 불렸는데 내가 바로 캔슬을 했어요. 그러면 2초 뒤에는 안 불리겠죠. 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는 이제 캔슬이 되면 자동으로 타이머 핸들, 아까 리턴 받았던 요 타이머 핸들을 자동으로 삭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코어 콜백 캔슬로 이걸 반환하는 경우에는 제거된 타이머 핸들에 널을 넣어서 이코어 타이머 딜리트로 중복 제거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어차피 뒤에서 실습을 하면서 같이 보실 거예요. 이런 게 있다. 네, 정도 보시고 실습 때 정확히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요거 한번 예시 한번 써봤는데요. 요게 펑션 콜백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2초로 설정을 했으면, 그러니까 인터벌을 2초로 설정을 했으면 2초 뒤에 얘가 불릴 거예요. 얘가 불리는데 리턴을 이렇게 캔슬을 하면은 다시 불리지 않겠죠. 근데 요게 이제 불리면 타이머 핸들도 삭제가 되기 때문에 타이머에 명시적으로 너를 넣어서 이제 나중에 중복 제거되지 않도록, 중복 제거되면 세그 폴트 나서 앱 죽거든요. 중복 제거되지 않도록 타이머 널 해줍니다. 아니야? 그 다음에 이코어 타이머 딜리트예요. 바로 이름에서 아실 수 있듯이 아까 애드한 이코어 타이머로 애드했던 타이머를 지워줍니다. 타이머 핸들을 삭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 삭제되는 타이머는 유효한 타이머 핸들이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이머 콜백 함수가 이미 0, 즉 캔슬, 이코어 콜백 캔슬을 반환한 경우에는 핸들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삭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로만 설명해서는 네, 좀 이게 뭔가 하실 수 있죠. 실습을 통해서 정확히 이해를 해볼게요. 우리 아까 src 컨트롤러.c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얘는 지워주고 먼저 타이머 핸들을 그러니까 이코어 타이머를 선언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위에 선언을 해놨어요. 이 부분에 선언된 거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러면 이코어 타이머 애드 요 이코어 타이머 애드로 한번 타이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만들어 볼게요. 서비스 앱 엑싯은 꼭 지워주세요. 이거 지워버려야겠다. 지워주세요. 요거 살아있으면은 앱이 죽어버리니까. 이코어 서비스 앱 컨트롤러에서 이코어 타이머 애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2초에 한 번씩 타이머가 불리도록 저는 설정을 할게요. 2초에 한 번이고 더블 타입이기 때문에 요 첫 번째 이제 더블 타입이기 때문에 2.2초, 2.0으로 써줍니다. 그리고 이제 요 2초에 한 번씩 불릴 펑션 콜백. 제가 이미 사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빈 껍데기긴 한데 여기에 이미 요 펑션 콜백을 만들어 놨어요. 요 콜백 이름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요 콜백이 2초에 한 번씩 불린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데이터로 매개 변수, 요 콜백으로 넘어가는 매개 변수를 설정하는 인자인데 뭐 넘길 거 없으니까 전 널 넣어줄게요. 이렇게 타이머를 설정을 합니다. 이렇게 설정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2초에 한 번씩 난 요 콜백을 부를 거야.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럼 이제 요 콜백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저는 요렇게 해볼게요. 요 밑에 물론 코드가 있긴 한데 요렇게 지정을 해볼게요. 지정한 시간 간격으로 5번을 호출할 거예요. 근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콜백 함수가 다시 호출되도록 하고 마지막 5번째 호출에서는 더 이상 콜백 함수가 불리지 않도록 설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주의해야 될 점으로 그 캔슬을 리턴하기 전에는 타이머에 널을 넣어서 이코어 타이머 델로 타이머가 삭제 시 중복 제거가 되지 않도록 한다. 요것까지 같이 한번 짜볼게요. 코드를. 자, 요거를 이제 코드를 짭니다. 5번만 부르기로 했어요. 5번인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스태틱 인트로 카운트를 셀게요. 0을 넣고 들어올 때마다 카운트를 한 번씩 올려줄게요. 그래서 카운트가 5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 부른다 그랬죠.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계속 호출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턴을 이코어 콜백 리뉴를 해줍니다. 아이고 50으로 됐네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호출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5번째 들어오면은 이렇게 호출을 더 이상 하지 않도록 캔슬을 해주겠습니다. 여기 이제 로그도 한번 몇 번째, 그러니까 몇 번 도는지 봐야 되니까 로그도 언더바 D로 한번 찍어볼게요. 몇 번째 타이머인지 로그를 이렇게 찍어 보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마찬가지로 5번째 엔드가 되는 게 맞는지 한번 찍어 보고요. 이렇게 찍고 근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해줘야 될 거 캔슬을 리턴하기 전에는 타이머에 널을 명시적으로 넣어서 나중에 이코어 타이머 델로 타이머 삭제 시 중복 제거가 되지 않도록 이 부분을 넣어줍니다. 캔슬이 되면 타이머가 삭제돼요. 근데 삭제된 타이머에는 여전히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을 거거든요. 쓰레기 주도 값이. 그렇기 때문에 널을 넣어줘서 이렇게 명시적으로 지워졌다. 명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콜백 짜시면 되고 우리 add 해줬잖아요. 터미네이트에서는 자원을 해제해야 되죠. 꼭 짝으로 이렇게 쓴 자원을 해제해 주셔야 돼요. 타이머 해제해 주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캔슬이 되면 타이머는 지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널 체크를 꼭 해서 타이머가 지워졌으면 더 이상 타이머가 지워지지 않게끔 타이머가 지워졌는데 이 델로 또 지우려고 하면 에러 나겠죠. 그 때문에 이렇게 타이머의 널 체크를 꼭 한번 해줍니다. 이렇게 코드 짜주시고요. 코드는 지금 짠 코드는 이미 다 여기 크래프트룸에 다 올라가 있어요. 이거 봐주시고 네. 그러면 요거를 한번 빌드 해볼게요. 다 코드 다 지금 다 설정되셨죠? 설정되신 분들은 여기 아까 이미 띄워놓은 로그 창은 있을 거예요. 이 띄워놓은 로그 창에 로그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클릭해서 런에즈 그럼 크리에이트 불렸고 컨트롤 불렸어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타이머 불렸고 2초 뒤에 두 번째 타이머 불리고 네, 또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까지 불린 다음에 엔드 됐습니다. 여러분도 다 이렇게 나오고 계신가요? 잘 안 되시는 분은 손 들어주시면 네, 다 튜터분들이 알려주실 겁니다.
이렇게 잘 되나요? 지금 터미네이트가 불리지 않은 이유는 종료되는 부분이 없죠. 앱을 종료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터미네이트 콜백이 불리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터미네이트 로그가 찍히지 않은 거고요. 지금 앱은 아이들 상태에 있는 거죠. 즉 지금 타이머 이벤트를 모두 처리하고 지금 앱은 아이들 상태로 다른 이벤트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앱은 종료되지 않았고. 네. 여기까지. 지금 안 되시는 분, 하고 계신 분 있으세요? 하고 계신 분? 다 잘 되시나요? 로그가 이렇게 잘 나와야 됩니다. 요거 타이머 이제 계속 쓸 거예요. 계속 쓸 거고, 여러분이 앱 만드실 때도 아마 쓰이게 될 거라고 장담하고,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방금 보셨듯이 로그가 이렇게 나오면 성공입니다. 혹시 잘 안 되시는 분들 위해서 이렇게 실습 전체 코드도 올려놨고요. 이제 이거 하시는 분 있으면 계속 하시면서 들으시면 돼요. 한 가지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앱을 짜셔야 되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앱을 직접 이제 IoT 앱을 직접 만드실 거기 때문에 타이머를 쓸 때 고려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타이머는 CPU 및 프로세스에 따라서 지연 호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정교하고 엄격한 시간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즉 정말 그 컴퓨터 시간이라 그러죠. 정말 딱 맞게 들어올 수도 있지만 안 올 수도 있어요. 내가 2초라고 설정을 했지만 딱 맞게 2초에 들어올 수도 있고 뭐 2.005초 만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데 렌더링이 완료된 후에는 그러니까 렌더링이 완료되고 모든 작업이 완료되면 메인 룹은 다음 루프까지 아이들 상태, 대기 상태로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벤트가 들어오면 메인 룹은 아이들 상태에서 이제 깨어나서 그 이벤트를 처리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 처리되는 순서는요, 그 큐에 쌓인 순서예요. 그러니까 이벤트가 순서대로 이렇게 쌓여 있다가 그 순서에 따라서 들어온 순서에 따라서 차례차례 이제 아이들 상태에서 깨어나서 차례차례 이벤트를 이제 순차적으로 해결을 해요. 처리를 해 나갑니다. 근데 타이머 이벤트가 만약에 순서상으로 이만큼 큐가 쌓여 있는데 이 뒤에 타이머 이벤트가 온 거예요. 큐가 이미 쌓여 있는 상태에서 맨 마지막에 타이머 이벤트가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벤트가 불렸어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이벤트부터 차례대로 수행을 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에 너무 처리해야 될 이벤트가 많으면 이 타이머 이벤트는 늦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벤트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내가 의도한 시간과는 다르게 조금 지연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앱을 짜실 때 너무 많은 그러니까 타이머 실행하실 때 앞에 너무 많은 일 처리를 하게 만들면 의도한 시간에 안 불릴 수 있으니 주의하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의는 이제 여기까지고 참고하시라고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지금 저희 RCC 프로젝트 있었죠. 그 RCC 프로젝트가 저희는 지금 zip 파일로 그냥 링크로 다운받아서 쓰셨는데 아까 git으로 이렇게 다운받아서 쓰시면은 그 마스터 브랜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브랜치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근간이 되는 마스터 브랜치가 있어요. 모든 브랜치는 다 마스터에서 이렇게 파생되어 나오는 거거든요. 요 마스터 브랜치에 들어가시면은 리소스라는 디렉토리가 있어요. 지금 근데 얘도 마스터에서 파생된 디렉토리를 기반으로 이제 zip 파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요 소스 코드 보시면 요 include에도 리소스가 있고요. 이거 이제 나중에 해커톤 하실 때 그러니까 그 직접 앱 짜실 때 그 편리하시라고 설명드리는 거니까 한번 보세요. 그리고 소스에도 이 리소스가 있어요. 이 리소스가 뭐냐면 타이젠에서 이제 다양한 리소스들
그러니까 다양한 센서류, 뭐 많은 센서 뭐 많이 있죠. 뭐 모션, 뭐 적외선 모션 센서, 사운드 센서, 우리 이제 뭐 LED 센서, 뭐 이산화탄소 센서, 뭐 이런저런 센서들이 정말 많을 텐데 그것들을 좀 편리하게 사용하시라고 저희가 여기에 센서들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코드를 미리 짜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인프라레드 모션 센서, 적외선 모션 센서를 보시면 적외선 모션 센서를 사용하려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정말 제로 베이스에서 사용을 하시려면 이 코드를 다 짜셔야 돼요. 뭐 페리퍼럴 I/O 이거 아까 페리퍼럴 I/O API 이제 말씀드려서 잠깐 설명드린 건데 페리퍼럴 I/O 이 API 사용하셔서 직접 GPIO 오픈하고 뭐 디렉션 셋하고 GPIO 리드 해서 이렇게 직접 여러분들이 다 짜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좀 편하게 사용하시라고 이런 API 같이 뭐 이게 예를 들어 이 세 개의 API를 써야 되는 요 상황에서 요 하나만 사용하면 될 수 있게끔 저희가 미리 이게 함수를 선언해 놨어요. 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LED도 그렇고 뭐 서브 모터도 있고 사운드도 있고 사운드 레벨 센서도 있고 다 마찬가지예요. 원래 이런 긴 소스 코드를 수행해야 되는데 이 하나만 사용해서 이제 만들 수 있게끔 얘도 마찬가지죠. 얘는 진짜 긴데 네. 이런 것들 원래 우리가 이제 개발하려면 했었어야 됐지만 우리는 이걸 사용하지 않고 요 하나만 사용하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요 센서 이름 그러니까 저희가 근데 세상에 있는 모든 센서들을 다 당연히 만들어 놓진 못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좀 이제 유명한 센서들이나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센서들은 저희가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코드를 참고하셔서 개발하실 때 네, 참고하셔서 사용하시면 아마 좀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레퍼런스도 될 수 있고요. 뭔가 다른 센서를 사용하실 때. 그래서 이거 참고하셔서 사용하시면 좋겠다 생각해서 소개 드렸습니다. 요거 이제 보시려면은 지금 zip 파일이 아니라 네, 깃에서 다운받으셔서 마스터 브랜치 걸로 보시는 게 이제 최신 네, 코드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모델명 및 프로토콜 확인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뭐 GPIO 이거는 그러니까 인프라레드 모션 센서 같은 경우는 GPIO로 썼던 거였고 여기에 그 조도 센서 있어요. 다음 주 토요일 할 건데 조도 센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I2C를 사용합니다. 프로토콜 확인하시고 사용하시면 돼요. 네, 요거는 이제 개발하시는데 참고되시라고 설명드린 거였고요. 제가 오늘 이제 강의한 내용들은 굉장히 이제 축약된 버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설명이 안 된 부분들이 사실 많아요. 그래서 좀 자세히 아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은 링크를 달아놨으니까 이렇게 집에 가셔서 혹시 보시게 되면 링크 부분들도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토요일 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슬랙 혹시 아직 못 들어가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그 블로그에서 제가 초대장을 공개적으로 날릴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메일이 바뀌셨거나 아니면은 다른 팀원들도 초대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여기 슬랙 초대장이 있어요. 네, 이 사이트는 storycompiler.com 들어가시면 아까 처음에 말씀해드린 그 사이트고요. 이 초대장을 해커톤 참가자용으로 제가 한 달짜리 초대장을 만들어놨는데 이렇게 누르시면 뭔가 자기 메일을 이렇게 남기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다가 자기 메일 쓰시고 이제 컨펌하면 이 메일로 초대장이 날아가요. 그래서 그걸로 접속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일 강의는 1시부터 시작이고요. 내일 강의할 때는 그 SDT 보드, 그러니까 지금 저 보라색 박스 안에 있는 보드를 가지고 강의할 거예요. 그리고 내일 대표 두 분이 오시는데 어쨌든 그 보드랑 그 부가적인
그 물품들 챙겨 오시면 아마 내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 앞에 계시는 박기태 여기 직캠프의 박기태 팀장님이 요청하신 게 있어가지고요. 저기 우측에 보시면 냉장고가 있는데요. 냉장고 우측에 냉장고라고 하나요, 저거를? 네, 냉장고 안에 샌드위치를 준비하셨다.